오늘의 사연은 한 장의 봉투로 시작된 반전 이야기예요. 아주버님의 외도와 시모의 일방적인 강요 속에서 늘 조용히 참아왔던 며느리와 그 남편이 결국 자신들의 삶을 되찾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늘 뒤로 밀려나야 했던 부부. 그러나 시모가 내민 봉투 속 한 장의 문서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던 진실,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돌아온 통쾌한 정의의 순간. 오늘은 그 반전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유진은 저녁 준비를 하며 된장찌개를 만들고 있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향이 퍼졌고 식탁 위엔 정갈하게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지만 눈가엔 피로의 흔적이 보였죠. 맞벌이로 바쁘게 살아온 지난 5년 동안 유진은 늘 성실했고 가족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 장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피곤한 얼굴로 웃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보. 그 말 한마디에 유진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뜬 전화였죠. 그는 자연스레 통화를 받았지만 이내 얼굴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네, 형이. 뭐요? 바람이 났다고요? 그 한마디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 이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형이 외도해서 형수님이 이혼하신대요. 그 말에 유진의 손이 식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지. 어머님 성격에.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모 박명숙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진아, 도연이 일 들었지? 형수가 애는 안 본대. 내가 좀 맡아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아이도 없는 그녀에게 그건 너무 벅찬 요구였죠. 어머니, 저희가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자 시모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착하잖니. 내가 아니면 누가 키우겠니? 형은 정신이 없잖아. 통화가 끝나자 유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죠. 도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걱정 마요. 이번엔 내가 어머니께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그래야 해요. 더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창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불안이 번지고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주말 아침 따스한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유진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화로운 하루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남편 장도윤은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셨고 집안은 잔잔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모 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행 가방, 다른 손에는 어린 손자의 손을 잡고 있었죠. 유진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모는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수가 애를 안 본댄다. 며칠만 맡아줘라.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일하느라.
하지만 시모는 말을 자르며 아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너희가 도와야지. 형은 정신이 없잖니. 그리고는 마치 모든 게 당연하다는 듯 거실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도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시모는 눈을 흘기며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형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가족이면 서로 도와야지. 그녀의 말투에는 미묘한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유진은 아이를 달래며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시모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일방적인 강요였죠. 시모는 며칠만 봐줘라. 며칠 후에 데리러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하네. 형 일은 형이 감당해야지. 그날 밤 유진은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또다시 착한 며느리로 남아야 할지 아니면 이번엔 단호히 선을 그어야 할지.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예요. 며칠 뒤 흐린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퇴근 후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모 박명숙이 비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얼굴엔 평소의 거만한 미소 대신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거 내가 볼 필요가 있겠다. 시모는 말하자마자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내가 아버님한테서 뭘 받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봉투에는 유원장 사본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유원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그 문서엔 재산의 절반을 며느리 서유진에게 상속한다는 문장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시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 집 재산을 내 이름으로?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유진을 아꼈고 늘 넌 성실하고 믿음직하다라 말씀하시곤 했죠. 그 말들이 문서 속에서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시모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도연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내가 변호사 불러서 바로 확인할 거야. 그녀는 문서를 빼앗듯 들고 일어섰지만 마침 퇴근한 도윤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버지께서 직접 변호사 입회하에 작성하신 겁니다. 조작이 아니라 진짜예요. 박명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내 남편이 왜 그랬겠어. 도윤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어머니의 편애 때문에 늘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신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걸로 싸울 생각 없어요. 하지만 아버님 뜻은 지켜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안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천천히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진실이 담긴 문서야. 며칠 뒤 시댁의 오래된 거실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시모 박명숙이 가족들을 급히 불러 모았던 날이었어요. 벽에는 세월이 느껴지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엔 묵직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장도연은 팔짱을 낀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얼굴엔 분노가 가득했죠.
서유진과 장도윤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문제의 유언장 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명숙은 냉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내가 인정 못해. 우리 가족 재산인데 왜 며느리 이름이 올라가 있지?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재수 씨가 무슨 수로 아버님 유산을 가져요? 나도 있고 어머니도 계신데 말이에요. 그 말에 유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조용히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하세요. 이건 아버님 뜻이에요. 잠시 후 변호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은 고인의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공증 절차를 모두 거쳤습니다. 이건 법적으로도 완벽히 유효합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재수 씨에게 반이나 주셨겠어요?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유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다만 아버님이 제게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어요. 그 말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께서도 그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이는 나를 사람답게 대해준 며느리였다고요.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분노에 찬 얼굴로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지만 도윤의 한마디에 멈췄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아버님 뜻을 모욕하는 건 가족 모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박명숙은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쥐고 있던 가족의 중심이 며느리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죠. 유진은 조용히 유언장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는 일일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하고도 고요했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유진은 현관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어두운 거실 안에서 시모와 도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마음속에서도 긴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댁의 공기는 싸늘했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피하듯 지냈습니다. 장도연은 회사에서 잦은 결근과 실수로 상사의 눈총을 받고 있었고 결국 중대한 계약에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그는 괴로움에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죠. 시모 박명숙은 하루에도 몇 번씩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게 재수 씨 탓이야라고 말하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서유진의 집은 그와는 대조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회사에서 묵묵히 일했고 도윤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유진의 마음속엔 불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초췌했고 손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유진아, 얘기 좀 하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모는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도연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너는 그걸 모른다는 거니? 유진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금 통장 사본, 그리고 아버님이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에게 내가 이 집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유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거짓이야. 내 남편이 왜 그랬겠어. 큰아들도 있고 한데 말이야. 그 말에 도윤이 나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글씨예요.
아버님은 어머니의 편애가 도연히 형을 망친다고 늘 걱정하셨어요.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나 보네. 하지만 이대로는 못 끝내. 그 말을 남기고 시모는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내쉬며 식탁 위 메모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짧은 글씨였지만 그 안엔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제 진짜로 바로 세워볼게요. 창밖에는 빗방울이 흩날렸고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흔들림 없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이 아닌 신념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삶에는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모 박명숙은 연락이 끊겼고 아주버님 장도연은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를 당했고 조카는 형님이 데려가서 키우기로 하셨습니다. 조카는 금방 해맑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시댁에 전화 한 통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미뤄왔던 꿈을 꺼냈습니다. 도윤 씨, 저 예전에 했던 디자인 공부 기억나요? 그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도윤은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거 당신 진짜 잘했잖아요. 해요. 이번엔 마음껏. 그 대답 하나에 유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오래된 상가의 2층에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낡은 벽을 하얗게 칠하고 창문 앞엔 직접 만든 커튼을 달았죠. 탁자 위에는 재봉틀과 스케치북 그리고 아버님이 남긴 메모가 놓였습니다. 유진에게 내가 이 집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한 인생을 살 거야. 시간이 흐르자 공방은 점점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만든 가방과 소품들은 단정하고 따뜻했어요. 손님들은 사장님 손끝엔 진심이 느껴져요라며 웃었고 그럴 때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늘 공방에 들러 그녀를 도왔습니다. 물건을 포장하고 손님과 인사하며 이 사람 진짜 금손이에요라며 자랑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나답게 사는 삶이 이제 눈앞에 있었죠. 하루가 끝나고 유진은 불을 끄며 공방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어둠 속에서도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끝을 맞잡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만들 거예요. 창밖의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유진은 비로소 자신을 되찾은 사람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아침 유진은 공방 문을 열기 전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이름이 적힌 봉투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박명숙.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꺼내 들고 작업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단정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제야 내가 잘못을 알았다. 욕심이 눈을 가렸던 것 같다. 건강하길 바란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미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녀는 편지를 접어 아버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어머니. 그 한마디는 용서도 비난도 아닌 마침표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오랜 무게가 사라진 듯 가벼움이 깃들었어요. 잠시 후 도윤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주문 많아요. 이제 진짜 잘 나가요, 우리 가게.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는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상처를 이겨낸 고요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은 창가에 앉아 작업을 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흘러와 커튼을 흔들었고 햇살은 작업대 위를 따뜻하게 비추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과거는 흘려보내고 나답게 살 거야.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삶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불완전함마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진 거리엔 벚꽃이 흩날렸어요. 유진의 리셋 디자인 공방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오고 아이들은 공방 앞 화단을 둘러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분주했지만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유진은 작업대 위에 놓인 주문서를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버님의 사진과 함께 오래된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유진에게 내가 이 집의 마지막 희망이다. 그 문장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삶을 견디게 한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이 공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바쁘죠, 사장님? 유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만든 걸 사람들이 좋아해 주잖아요. 그녀의 배는 살짝 불러 있었고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이 아이도 엄마 닮았으면 좋겠어요. 단단하고 따뜻하게.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거예요. 한편 먼 도시 외곽의 요양원. 박명숙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얼굴엔 세월이 깃들었지만 눈빛은 고요했습니다. 유진이는 잘 지내겠지.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담요를 덮어주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후회의 미소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평안의 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방의 문이 닫히고 창밖엔 붉은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유진은 커튼을 걷고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만들 거예요. 바람에 흩날린 꽃잎이 공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그 꽃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끝에 찾아온 진짜 행복의 얼굴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때는 상처였던 시간이 이제는 유진의 봄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는 결국 따뜻한 결말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봄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기라의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